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화합을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도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의 반 트럼프 시위는 예상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불명예 사임에 따른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부통령은 국제 이슈에서 동시에 반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독살 이후 한국은 북한이 다시 테러 국가 리스트에 오르길 원한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김정남은 살해되기 전 편집 증세가 있었다고 그의 친구가 영국 언론에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례적 수준으로 미국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M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일본 내부의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미국 방문 이후 크게 올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원천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와 맞는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지적했습니다. 로봇가 아메리칸 드림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뉴욕타임즈 사설 제목입니다. 콜로라도주 한 타운에는 드라이브 스루 마리화나 스토어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모국어의 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상당히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텔레비전에서 하루에 몇 번씩 보아왔지만 오늘 거의 처음으로 분열, 내편, 싸움, 적 아주 익숙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어왔던 단어 대신에 화합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 문화 박물관을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미국의 수많은 영웅들의 흔적이 있다 하면서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 박물관이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름들을 언급했습니다. Booker T. Washington, Rosa Parks, the Greensboro students, and the African American Medal of Honor recipients. 그리고 옆에는 벤 칼슨, 지금 이제 주택부 장관 지명자와 그의 부인인 캔디 여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언급을 했고 이 박물관이 이제 디트로이트에 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난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직 완전히 상원 인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주택부 장관 이름도 언급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장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 제일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전후 과정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완전히 취임식을 하고 나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얼마 전도 아니네요. 불과 며칠 전이네요. 플로리다주에서 수많은 한 9,000명 이상 온 그 지지자들 앞에서 내가 정말 전임자 대통령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혼란된 메시를 지금 받았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방문을 했었던 이 박물관 내가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좋은 분위기 말했습니다. I know President Obama was here for the museum's opening last fall, and I'm honored to be the second sitting president to visit this great museum. Etched in the hall that we passed today is a quote from Spotswood Rice, a runaway slave who joined the Union Army. He believed that his fellow African Americans always looked to the United States as the promised land of universal freedom. 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노예에서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뭔가 자유의 약속 모든 사람들에게 and for every
American. So important. Nothing more important. 아프리칸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넘어서 포함을 해서 모든 아메리칸들에게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것, 그런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 본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관용스럽지 않고 혐오하고 이제 다른 계층을 미워하고 하는 것은 없어져야지 되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없애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화합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유대주의를 말했는데 FBI와 법무부가 미 전국 유대계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떠한 혐오 범죄 같은 것이 있는지 위반하는 사항을 조사하게 이미 지시를 해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오늘도 역시 이방카를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좀 다른 때와는 짧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인물 자신의 딸을 오늘도 좀 부각시킨다고 할까요? 뭐 아버지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로서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이 됐는데 취임한 지 여전히 대통령직을 비즈니스맨으로 국가 운영 자체도 비즈니스식으로 하고 그저 공직자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원래의 트럼프다운 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 빼고는 그것도 약간 큐트하긴 했습니다. 처음으로 분열, 적 이런 단어를 들어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은 미국 언론을 접해 보실 때 만약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77분 정도 했었을 때, 분명히 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을 때 모자를 쓴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유대교 신자이구나, 유대계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그에게 심하게 대했다던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기자가 뭔가 질문을 할 때, 어떤 도시 안에서 흑인들을 위한 정책, 뭔가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있는 것을 바로잡을 정책이 있는가라고 대통령에게 물어봤었을 때 대통령이 완전히 면박을 줬거든요. 그런 정책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 당신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치인들과 많이 알지, 친하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블랙 코커스들과 나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나도록 당신이 미팅을 주선하면 만나보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백악관 출입 기자는 나는 단지 리포러다. 리포러가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리고 보니까 이 두 가지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강조를 했고 유대계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때 be quiet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한 것.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방카도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가까움이 있어서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왔었을 때도 더 좀 다가갈 수 있었고 이런 면이 있는데도 또 부지불식 간에 기자회견을 할 때는 유대교 기자에게 be quiet 이런 것을 계속했다든지 해서 이제 비난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무마시키고 좀 누그러뜨리고 하는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를 해보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그런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언론이 어제의 프레지던트 데이의 반 트럼프 시위가 대단했다면 오늘 아침 이 시간까지 정말 수많은 화면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맨하탄 곳 같은 지역에서는 닷새째 반 트럼프 시위가 벌어졌으니까 좀 사람들도 많이 모였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시시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니면 시카고, 아틀란타 한 20개 도시에서 대대적으로 시위를 하기는 했으나 시위 주최 측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미국 텔레비전을 켜신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 대통령에게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 하고 이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화합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계속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좀 그 어저스트하는 그런 그 관계 사이 기간이라고 할까요? 아직까지도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면은 타운홀 미팅을 할 때 유권자들이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면서 보이콧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이제 그 어저스팅하는 그런 그 모습이 조금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리고는 이제 맥메스터 지금 그 중장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그 러시아와의 관계에 의해서 경질 내지는 사임하고만 그 사람의 후임으로 그 지명을 했는데 굉장히 그 아미 루트넌 제너럴입니다. HR 그 맥메스터 반응이 괜찮습니다. 뭐 물론 그 어떠한 그 행정가로서의 그 경험은 없지만 군인으로서의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특히 군사 전략가로서 굉장히 그 존경받는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그 좋지 않은 사이인 뉴욕타임즈의 평가입니다. 특히 그 테러리즘에 굉장한 그 식견을 갖고 있고 군에서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전 당시에는 합참의장을 베트남전에서 지금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 하고 아주 용기 있게 비난을 했던 사람이고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했었던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과 마찬가지의 그 코드가 조금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UC 버클리에서 이 젊은 그 브레이트바트의 편집인을 초대를 해서 UC 버클리의 공화당 학생회의에서 주최를 했는데 그러려고 하자 그 수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했고 그 시위가 폭력으로 번져서 뭐 사람들이 조금 그 다치기도 하고 했었던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트위터에다가 UC 버클리가 그 공립대학이니까요. 아니 공립대학교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뭐 국가 보조금을 뭐 줄여야겠네. 뭐 이런 식의 트위터를 날렸잖아요. 그야말로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밀로 이아노 그 폴루어스.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도 금요일 날 가서 그 연설을 하기로 돼 있는 미국에서 보수 단체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뭐 미국 보수 연합 이곳에서 뭐 정치 그 행동위원회인데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데 이 사람도 연설을 하기로 돼 있다가 지금 뭐 20대인가 그래요. 아주 그 젊은 20대 아니면 30대인데요. 젊은 사람입니다. 뭐 굉장한 그 아주 내놓고 말하고 있는 동성애자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본인이 그 신부와 그 관계가 있었던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그 소아병 같은 것이 그 젊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런 것이 꼭 뭐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로써 그 관계에서 배우는 것도 있다. 이런 식의 과거에 했었던 비디오 클립이 나오면서 일요일 날 나왔는데 어제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 보수 연합에서 이 사람이 나와서 연설하도록 한 그 연설을 지금 그 취소를 했고 출판사에서도 데인저러스라는 이름의 6월 달에 출간할 예정이었던 이 사람의 그 자서전 출판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5만 달러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이먼 앤 슈스터라는 출판사입니다. 본인은 내가 뭐 꼭 그런 그 소아병 같은 것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쁜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그냥 그 뭐 클립이 편집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말을 한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트위터에도 그 어카운트 지금 사용 금지됐고 페이스북도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의 발언을 그 승인하지 않는 물론 대학 측에서 초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UC 버클리에 대해서 국가 그 지원금을 뭐 삭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연설하기로 돼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취소를 시켜버렸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방향 잡기를 해나가는 그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백악관 안에서는 삐걱거림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유럽에 가서 얼마나 나토도 뭐 미국이 뭐 지키겠고
유럽과의 그 어떤 그 공조 같은 것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같은 날 백악관의 그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은 독일 그 외교관을 만나서 워싱턴에 있는 독일 대사를 만나서 나토는 오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그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 조금 봐야지 되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참에 저 스티브 배넌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그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스티브 배넌이라는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에 전혀 이제 군사적인 경험이 없으면서도 정규적으로 그 참석을 하는 위원.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 유일하게 타이를 매지 않고 전보 차림으로 가는 남자입니다. 진 바지를 입고 백악관 집무실을 드나드는 남자입니다. 손자병법과 마가바기타 힌두교의 그 경전, 이 모든 이 두 책을 가장 좋아하는데, 두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쟁에 초점을 맞춰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펠로포네시안 전쟁을 가장 좋아해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기고, 그리고는 이제 그 찬란한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그러들기 시작하는 그 전쟁, 스파르타의 그 과격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때는 컴퓨터 그 패스워드를 스파르타라고 썼던 사람, 상대를 철저히 밟아 죽이는 사람, 죽이고 또 확인하는 사람, 칼로브 전 그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었던 사람보다 훨씬 그 부분에서 더 철저한 사람. 손자병법을 왜 좋아하냐면은 손자병법에서의 특히 그 기만이요. 상대를 기만하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전쟁에서는 기만이라는 것을 해야지 되죠. 제갈공명처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체로 정치인들이 기만의 그 법을 쓸 때는 상대를 기만하게 그 하는 것이잖아요. 말을 애매하게 해서 기만하게 한다던가.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지자들을 그 속이는 것이 많고, 그게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대통령을 포함해서 자문, 고문, 백악관의 대변인 등이 전부 뭔가를 사람들을 기만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장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젯밤에 스웨덴에서 일어난 일을 봐라 하고 마치 테러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이민자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 수석 고문 같은 사람도 뭐 어디에서 미국에서 대학살이 일어났다, 이라크인에 의해서 없었던 것,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그 취임식에 있었던 그 군중은 오바마 때보다 더 많고, 이것은 백악관의 그 대변인이 기자회견실에서 한 것이고, 이런 그 기만 같은 거, 기만이 저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에는 지금까지는 어떠한 그 전략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 스티브 배넌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만, 이런 것이죠. 본인은 물론 그 평민의 성자다, 본인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대단한 부자예요.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면서 돈 많이 벌었지만 그 이후에 개인의 회사를 베버리힐스에 세워서 나와서 삼성 같은 곳이 그 미국의 회사와 딜할 때 바로 이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성사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CNN의 그 테드 터너가 CNN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그때도 스티브 배넌이 딜을 시켜주면서 캐시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럼 나 무슨 뭐 케이블 채널에 내 프로그램 만드는 거 뭐 좀 들어가게 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로덕션도 하는 사람이니까요.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가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무슨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더 믿는다고 하고, 그럼 이 사람이 믿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에겐 효자예요. 95살이신 아버지가 버지니아주에 사는데 전화회사의 라인맨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그 매니지먼트까지를 하셨는데, 오랜 동안 정말로 그렇게 꼼꼼하게 일해서 저축을 했는데 그 미국에 경기 불황이 왔었을 때 아버지도 저축한 돈 많이 잃어버려서, 아니 이런 인간들이 하면서 그 부자들 파생 상품 막 팔고 만들고 한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었던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기도 하는데, 근데 뭐 본인은 뭐 골드만삭스에서 돈 많이 벌고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뭐 자본주의 자체는 믿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이제 세계화는 반대를 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주의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소수 인종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고요. 지금 이 스티브 배넌과 부통령이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충돌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게 스티브 배넌은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임하고만 바로 백악관 그 안보 그 보좌관이 러시아와 이렇게 연결을 했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때 부통령은 몇 주일 동안 몰랐었다는 것. 그러나 지금 미국 공화당 의회 지도부나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스티브 배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이 백악관과 의회의 다리가 돼줄 것을 믿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부통령이 힘을 쓰지 못하고 스티브 배넌이 굉장한 그 힘을 쓰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그 입장을 누그러뜨려서 화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는 한 달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뭔가를 이리저리 움직여보는 백악관 눈에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의 김정남에서 시작해서 러시아 대사는 어제 갑자기 그 유엔에서 쓰러져서 숨졌네요. 그리고 클레물린이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을 모니터링 하는 것에서 일본 아베 신조까지로 다 그 뭐 코리안 아메리칸 또 모든 코리안에게 연관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금 뭐 여드레째인가요? 김정남 독살된 이후에 사인을 정확하게 지금 이렇다 하고 발표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뭐 뉴욕타임즈가 여러 가지를 종합을 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좀 전한 내용이 있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남 살해는 북한에 의한 테러다. 이게 이제 남한 한국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오늘 뉴욕타임즈의 기사 제목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테러 액트다, 테러 행위다라고 말한 게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얘기한 가장 강한 북한 비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잔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북한이 테러를 저질렀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정부 측에서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테러 국가에서 그 리스트에서 미국이 정한 그 리스트에서 이제 빠져나갔잖아요. 꽤 됐죠. 그것을 다시 북한을 테러 국가 그 리스트에 올리도록 하기를 지금 한국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말레이시아의 검시라든가 검시에도 북한이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뭔가를 참여를 하고 싶은데 북한의 말레이시아 대사가 뭐 이 김정남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12분 정도 영어로 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원래의 그 여권 김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심장마비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되고 뭔가 그 말레이시아 정부가 숨기고 있고 외부의 그 압력 내지는 외부의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 이게 이제 그 한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그 중국의 어제 그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전문가의 말을 전해드렸을 때 한국에서는 앞에 그 지적을 뉴욕타임즈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이런 그 잔혹성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그 이유도 있다 해서 한국과 워싱턴이 뭔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중국 내부의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지금 아무튼 그 북한과 그 정도로 그 말레이시아가 뭐 북한이 몇 안 되는 우방국이었는데 사이가 지금 나빠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북한 지금 한국에서는 태영호 전 그 영국 공사가
이제 한국으로 망명한 지 지난해에 망명했으니까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직후에는 한국에서 다른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테러가 있을지 모른다 해서 태영호 공사를 굉장히 경계를 강화시켰다는 보도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6명이 시간을 바꿔가면서 그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 하는데 또 정부가 관여하는 정부의 국가기관이기도 한 YTN 뉴스와는 또 태영호 공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김정은이 저지른 일이고 또 김정은이 굉장히 편집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또 일부에서는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가 이제 북한에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의 주변 인물도 아닌데 김정은이 저질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것을 확인해 줄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그리고 왜 경비를 강화했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의 방송에는 출연을 시키느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가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굉장히 북한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환영이거나 거짓이고 반진실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또 한국 통일부 장관도 역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증거로는 이미 체포된 사람의 1명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4명이 북한 노스코리안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지금 북한이 이 테러 액트를 했다는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고 북한이 과거에 테러를 저지른 그런 전력 같은 것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한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던 김한솔이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했다는 그런 사인은 없다 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도착을 변장을 하고 도착을 하고 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국에서 발행되는 가디언이나 인디펜던트를 보면은 김정남의 친구, 왜냐하면 김정남이 12살 때부터 이제 서구에서 서구식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스위스의 국제학교를 다녔던 앤토니 사하키안이라는 친구를 인터뷰를 해서 김정남이 굉장히 편집증이라고 할까요? 피해망상증의 증세가 최근에 심해졌다.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누구로부터, 누구라는 게 그야말로 어머니가 다른 김정은이 될 수도 있고, 김정은에게 과잉 충성하기 위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편집증이 굉장히 많았다. 그것에 완전히 포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지금 전하는, 왜냐하면 이제 개혁을 원했고 특히 이제 김정남이 서구에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오히려 동생보다 김정은보다는 서구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김정남이. 그리고 이제 유럽식의 그런 감각이 있고 해서 그러나 북한에서 정치 야망은 전혀 없었다. 김정남이. 친구는 인디펜던트나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는 아닙니다만 한 문장으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UN 주재 러시아 대사가 갑자기 숨져서 64살이거든요. 쓰러져서 컬럼비아 장로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은 숨졌습니다. 평소에 심장질환 증세가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워낙에 러시아 사람들은 갑자기 숨지면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경우는 불명예스러운 러시아 정부의 그런 이유는 들리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10년 이상 UN 주재 러시아 대사를 했는데 굉장히 막 정확하고 날카롭게 상대를 공격할 때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65세가 되기 하루 전에 숨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MBC 방송, 미국의 MBC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NBC 방송의 보도를 보면은 러시아뿐이겠어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은 그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더 자주 정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수집해서 업데이트를 한답니다. 이게 지금 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언젠가는 만나지 않겠어요? 그 만날 날을 위해서 정말 과거보다는 훨씬 꼼꼼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게 그 러시아의 전 그 외무차관과 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안드레이 그 페도로프 외무차관이 한 얘기입니다. 그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의 자산이 2천억 달러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해서 러시아에서 예비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모험적이기는 하지만 순진하다고 할까요? 고지식하다고 할까요? 원래 그 모험적이고 속전속결하는 사람이 좀 순진하고 고지식한 면은 있잖아요. 나이브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직을 마치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한다. 이 얘기를 러시아의 전 외무장관이 했군요. 그런 것이요. 아무튼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에서도 항상 상대 미국의 지도자를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좀 구체적인 그런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조건 부드러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정말 경제 제재를 풀어줄까 아닐까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러시아에서도 꼼꼼하게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5%가 올라가서 66% 월요일에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를 한 것인데 이게 2012년에 처음으로 다시 총리가 됐을 때만큼 지지도가 올라간 겁니다. 블룸버그 뉴스가 이 같은 상황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골프 치고 저녁 먹고 굉장히 실용적인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유럽이나 북미, 캐나다 총리보다는 그런 접근을 했잖아요. 군사 동맹 강조했고 비난은 자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의 환율, 무역 정책 비난하던 것 누그러뜨린 것 사실입니다. 만나서 그래서 이제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두 번째 무역 파트너이기도 한데 야당은 비판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과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군사적인 면에서 지금 중국이 있죠. 북한이 있는데 미국의 해구상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도 조용한 비판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트럼프를 일본 방문하도록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잖아요. 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영국 여왕과는 만날 수 없어야지 된다 하는 게 180만 명이 지금 청원서에 서명을 했고 의회 아무나 연설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안 돼 하고도 영국 사람은 그런데 일본은 지금 조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처음보다 갈수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공통점이 있더라. 일단 정치적으로는 일본도 굉장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하니까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난민 안 받아들인다고 인도주의적인 곳에서 좀 신사가 아니네 하고 비난하지도 않고 일본 사람들이 원래 다른 나라를 대놓고 비난하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좋은 예의 바르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이면 전혀 개의치 않는 좀 차갑다고도 할 수 있고요. 아베 신조도 과거에 일본 언론을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 언론 억압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언론도 살아남아야 하지 되니까 위안부 문제 등등에 있어서도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 비슷하고요. 언론이 사람들의 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그렇게 지난 주말에도 얘기했고 아베 신조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뉴스는 오바마 대통령하고보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 이게 꼭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했지만 전문가의 말을 들은 거죠. 도쿄에 있는 소피아 대학교의 정치학과의 나카노 코이치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또 캐나다 총리처럼 이민이라든가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일본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여성의 권리 별로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독일의 앙겔라 머켈처럼 자유 언론, 독립 언론이 중요하고 저널리스트를 존중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아베 신조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호주 총리처럼 전화하다가 난민 문제 때문에 전화통을 끊어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하니까 결국은
미국은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코드가 좀 잘 맞는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그 좋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뭔가 실용적인 면에서 뭐 이런 접근을 그 반대를 할 수도 없고 해서 45%의 일본인은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 결과 미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데 전에는 불과 1월 달만 하더라도 70%가 걱정했답니다. 그만큼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에 와서 한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칭찬을 하고 좀 안심을 한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지금 그 중국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김정남 독살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그 접근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갖다 치고 받을 때는 받기도 하고요. 받을만 하니까요. 미국도 중국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그 물건을 싸게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일본은 이렇게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다른 나라들 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멈춰 있는 상태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간 사설이네요. 보통 그 세계화가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동화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로봇가 아메리칸 드림을 킬링하지 않는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 사설 제목이거든요. 세계화에 대해서 이제 그 방어하는 사람들은 세계화 해야지 된다. 무역에 있어서도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많이 물린다고 하고 뭐 국경 싼다고 하고 장벽 싼다고 하며 하는 비난을 하지만 이 무역과 그 이민 없이 그 정말 경제가 꽃피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그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뭐 개인적인 그 기질이야 어떻든 경제나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이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두바이에서 경제 포럼이 있었는데 국제통화기금 그 사무총장과 그리고 뭐 오바마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계속 그 이제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의 그 자동화, 로봇가 일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그 이방인을 혐오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사실은 진짜 문제다. 로봇을 비난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예전에 농경 시대에서 기계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가 떠오르는 시기, 테크놀로지에서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동결도 로봇 때문이다. 뭐도 로봇 때문이다. 다 비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자동화가 되면은 생산성이나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나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누군가가 돈을 버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이 자동화, 로봇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그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책을 잘못 만들어서 부를 제대로 나눠 갖지 못해서 자동화가 되면은 계속 그때 돈 버는 그 주체인 사람들만 돈을 벌고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부도 재조정을 해야지 되고 그 밖에 다른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도 시켜야지 되는데 거기서 그 문제가 틀어진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그 이제 시골에서 농장이 다 자동화가 됐었을 때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잖아요. 20세기 초에. 그러면 그 농장화됐던 주나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다른 일을 하게 했고 2차 대전이 끝나고 현대 기술화 시대에는 또 GIB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군대에 갔다 오면 대학을 가게 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하고 이윤이 생겼을 때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노조라는 게 만들어져서 좀 그 공정한 페이를 하게 하고 그런
그런데 이것을 다 기업이나 몇몇 사람들만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세금 같은 것도 이제 공정하게 배분을 하게 하고 정부가 어차피 그 큰 기업에서 돈을 벌 때는 큰 기업이 100%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큰 그 기업이 돈을 벌면 공공교육에도 투자를 하고 노조에도 돈을 좀 주고 세금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의 그 표준 같은 것도 업데이트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타업은 자동화가 될수록 더 많이 돈 벌고 인건비 줄여서 중간 사람들은 완전히 손해만 보고 그러니까 그 손해보는 사람들이 이민자가 그래서 그래 하고 비난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오늘 그 뉴욕타임스 사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차일드 케어도 해주고 또 그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그런 것도 투자를 하고 해야지 되는데 자동화라는 것이 인간 노동력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이 되는 것이다. 일부 잡은 사라지지만 다른 잡은 새로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어떠한 것을 잡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그 개발을 해라 하는 게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콜로라도주의 패러슈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 지난주부터 지난주에 그 마리화나를 드라이브 스루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그 통과를 시켰답니다. 네. 이 콜로라도주가 레저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인 것이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전에 그 카워시였던 그런 자리랍니다. 그 텀블위드 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 하는데 물론 그 21살 미만은 자동차 뒷좌석에 있어도 앉아 있어도 안 되게는 한다고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에서까지 이렇게 그 마리화나를 파는 것을 창조적이다, 혁신적이다. 그 도시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2016년 판매세의 거의 30%였고 그만큼 이제 어려우니까 한다는 얘기인데 전에 그 천연가스를 팔던 곳인데 생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화나를 드라이브 스루에서 판다 하는 얘기입니다. 콜로라도주가 주 전체적으로 마리화나 수입이 지난해에 2억 달러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이제 10년 전부터 유엔이 정한 국제 모국어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언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3,000개 언어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뭐 사투리 같은 것도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자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 언어라는 것이 그 유엔에서 볼 때 자신감, 사투리라도 자신 있게 하는 그 자신감이다 해서